감히 한국이 내 딸을 건드려. 여기 한국이라면 덮어놓고 무시하던 콧대 높은 이태리 사모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이 여성은 흰 가운을 입은 금발의 남성 팔을 붙들고 절규합니다. 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는 그 남자. 하루아침에 목숨이 위태로워진 딸을 위해 뭐든 하겠다는 이 여성은 돌연 한국행을 택하고 믿지 못할 행동을 연속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제발 우리 딸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어느새 한국의 운명을 맡겨버린 이탈리아 명문대 교수 사모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라피나라고 합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문학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여러 해 동안 다양한 문화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연구해왔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에 대해 오랫동안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을 생각하면 저는 바쁜 거리, 엄격한 사람들, 그리고 매우 진지하고 격식만을 차리는 문화를 상상했어요. 저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웃지 않고 인생이 거의 재미없이 열심히 일만 하는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이런 생각들이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듣고 몇몇 뉴스 보도를 읽으면서 한국을 매우 차갑고 멀게만 느껴지는 나라로 그렸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엄격하고 다가가기 어려울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는 따뜻함이나 친절함이 전혀 없을 거라고 의심했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가 사는 곳과 너무 다른 낯선 곳을 방문하는 것이 약간 두려웠어요. 제 남편 리시앙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는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항상 여행 중 만난 친절한 사람들과 멋진 이야기들을 해주곤 했죠. 남편은 모든 나라에는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고 편견에 쌓인 첫인상이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옛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은 참 종잡을 수 없죠?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평범한 아침,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저의 사랑스러운 딸 아리엘라는 이제 겨우 7살인데 심각한 병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을 분명히 기억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아리엘라가 방에서 칭얼거리며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재빨리 달려가 보니 아리엘라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아리엘라, 무슨 일이니? 내 작은 별? 하고 물었어요. 아이는 대답도 못할 정도로 아파 보였어요. 사랑하는 딸 아이가 아프자 너무 무섭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저는 즉시 도움을 요청했고 어느새 저희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분들의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과 삐삐삐 기계 소리가 뒤섞여 공포감이 들었어요. 병원의 묵윤 냄새와 차가운 타일의 촉감은 이 모든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냉정하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아리엘라가 희귀 유전 질환을 앓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이 질환은 딸아이의 피부를 연약하게 만들고 신경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잠시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며 앉아있는 동안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남편 위시앙과 함께 작은 방에 들어가 앉았어요. 제 손을 꼭 잡아주는 남편 위시앙의 눈에도 걱정이 가득했어요. 세라피나, 우린 이제 딸을 위해 힘을 내야 해요. 라고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기가 넘치던 딸이 이렇게 한순간에 아파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따님의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과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딸 아이의 병이 워낙 희귀 질환이라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치료법이 없고 비슷한 치료 사례도 없다고 하셨어요. 저희로서는 진통제로 통증을 잠깐 잊게 해주는 것밖에 해줄 것이 없어요. 이대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생각하셔야 할 것 같네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럼 우리 아리엘라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은 울부짖는 저희 부부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럼 우리 아이더러 죽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살려주세요. 살려내세요. 제발이요, 선생님. 충격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치료법 하나를 소개해 주셨어요. 현대의학을 그 나라의 전통의학과 접목시켜 치료하는 독특한 방법이라고 하셨고, 본인도 전에 듣기만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치료는 한국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한국이라고요? 한국에서만 치료할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이 분야로는 전 세계에서 한국을 따라갈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말도 안 돼요. 한국은 엄청 작은 나라잖아요. 어떻게 한국 따위한테 제 딸의 미래를 걸라는 거죠? 흥분해서 울부짖는 저를 남편이 말리며 말했어요. 진정해요, 세라피나. 한국은 훌륭한 나라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한 곳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잖아요. 고민해봐요, 우리. 저는 그동안 한국을 저만의 방식으로만 생각해왔는데 제가 무시하던 한국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니요? 하지만 한국 의사분들이 아리엘라와 같은 질환 치료에 성공했다는 말을 듣자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졌어요. 남편은 한동안 이것저것 알아보더니 감탄사를 내뱉으며 말했어요. 대단해. 여보, 한국은 우리의 희망이야. 그는 한국의 의료 수준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도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고 설명해줬어요. 환자가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신속한 일처리 시스템과 수준 높은 실력, 가족 보호자들, 복지에 대해서도 완벽하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고민에 빠져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의식이 없던 아리엘라가 작게 뒤척이며 힘겹게 눈을 떴어요. 아이는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엄마, 나 죽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맙소사. 그 말을 듣는 저의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딸아이가 보고 있었기에 눈물을 삼키며 그녀를 꼭 안아줬어요. 오, 이런, 사랑하는 내 딸.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이제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떠날 거야. 한국이요? 아이가 동그란 눈으로 물었어요. 그래, 한국. 그곳에 가면 다 나을 수 있어. 가는 거야, 한국에. 그 순간 깊은 사랑과 절박함 속에서 튀어나온 약속이 우리 힘겨운 여정의 시작이 되었어요. 병실 안에 있는 저희 가족의 모습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특히나 제가 전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의 치료를 받게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한국에 가겠다는 거 진심이야? 남편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아직은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제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에 관한 고정관념으로 가득했지만 딸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찬밥 더운 밥 따지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리엘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한국을 믿어볼 거예요. 라고 답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희 부부에게는 딸이 치료를 잘 받고 다시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갑자기 낯선 여정을 준비하게 됐어요. 저는 병원 침대에 잠든 아리엘라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약속했어요.
아무리 두렵고 낯선 길이라도 저는 그녀를 다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꼭 최선을 다할 거라고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이 곧 변할 것을 믿었어요. 한때 제가 무시했던 한국으로의 여행이 이제 우리의 희망의 등불처럼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국에 도착했던 순간이 마치 꿈처럼 생생하게 기억나요. 인천국제공항에 우리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제 가슴은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로 두근거렸어요. 저는 한 번도 한국에 와본 적이 없었기에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분주한 터미널을 지나며 남편 위시양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공항은 매우 크고 밝았으며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쓰인 안내판 덕분에 길 찾기가 쉬웠어요. 깨끗하고 반짝이는 바닥과 현대적인 디자인은 이곳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밤 공기가 저희를 반겨주었어요. 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온 도시가 저희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어요. 높은 건물들, 분주한 거리, 그리고 길을 걷는 사람들의 미소가 보였어요. 저는 예전의 차갑고 엄격한 한국 이미지와는 달리 어쩌면 한국이 그렇게 냉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곧 남편의 친구 부부가 저희를 맞이하러 와줬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엄격하게 격식만 차리고 차가운 성격일 것이라고 상상했었는데 그들은 전혀 달랐어요. 따뜻한 포옹과 밝은 미소로 저희를 반겨주었어요. 친구 부부가 저와 아리엘라를 토닥토닥 안아줬을 때 저는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진심 어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의 진심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 따뜻한 환영 덕분에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공항을 떠나며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다채로운 광고판과 활기찬 사람들의 얼굴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친구 부부는 병원이 있는 서울에 관한 이야기와 전통에 대한 작은 에피소드를 들려줬어요. 그들의 말투는 다정하고 따뜻했어요. 전에 남편이 말했던 한국 사람들의 정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곧 저희는 친구 집에 도착했어요. 그 집은 깔끔하게 관리된 작은 정원과 몇 송이의 꽃들이 인상 깊은 곳이었어요. 집 안은 깨끗하고 편안했어요. 저는 아리엘라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방을 보았는데 딸이 좋아할 만한 핑크색 방에 귀여운 인형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 부부의 섬세함과 다정함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죠.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저희 가족은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잠시 집 근처를 구경하기로 했어요. 친구 부부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 가족끼리 낯선 곳을 돌아다니는데도 위험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인상은 선해 보였고 한국말을 못하는 저희를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엄마, 한국이 너무 좋아요. 저 병원에서 퇴원하면 한국에서 더 놀아보고 싶어요. 딸 아이가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말했어요. 실제로 보는 한국은 오랫동안 품어왔던 차갑고 엄격한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도 한국이 참 예쁘고 평화로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물고기빵을 파는데 평소에도 호기심 많은 남편이 이번에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노점상 앞에 멈춰 섰어요. 이게 뭐죠? 진짜 물고기가 들어있나요? 노점상 주인은 처음에 외국인인 저희를 보고 당황했지만 영어 단어 몇 가지와 손짓, 발짓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노피쉬, 물고기 노노, 맛있어요. 따봉, 잡숴봐요. 주인 아저씨는 대뜸 물고기 모양의 빵 하나를 저희 딸에게 주셨어요. 이건 서비스, 공짜. 한국에 놀러 온 기념으로 내가 주는 선물이에요. 먹어보렴. 먹어도 되냐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딸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더니 얌얌 잘도 먹고는 손으로 최고 표시를 해 보였어요. 아빠, 저 이거 더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요. 붕어빵이라는 이름의 디저트는 정말 맛있었고, 저희는 친구 부부에게 줄 것도 구매해서 집으로 왔어요. 서로의 언어는 잘 몰라도 따뜻한 마음과 다정한 눈빛은 전달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친절하신 붕어빵 사장님 덕분에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친구 부부는 맛있는 식사를 테이블 가득 차려주셨어요. 매콤달콤한 찌개, 고소한 전, 김치, 잡채, 그리고 모락모락 김이. 나는 쌀밥 한 그릇이 저희 가족을 환영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각각의 요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하나하나 먹어보는데 제 입맛에 딱이었어요. 세라피나는 완전히 한국인 입맛인데요. 금세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운 저를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친구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곳 문화와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새 제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많은 의심과 두려움을 안고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한 온기에 매료되고 있었어요. 이 새로운 땅이 아리엘라에게 치유의 약속을, 저에게는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선사할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조용히 기도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이 주는 따뜻함과 기적을 믿어요. 내일 병원에서도 이 감사한 마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쉽사리 잠이 들질 않는 한국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 가슴은 걱정과 함께 작은 희망의 불씨로 두근거렸어요. 한국의 병원은 제가 전에 봤던 곳들과는 정말 달랐어요. 건물은 밝고 현대적이었으며 큰 창 가득 햇살이 비추고 있었어요. 내부 복도는 깨끗했고 차분함과 분주함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신기한 곳이었어요.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이곳이라면 제 딸 아리엘라가 완치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차올랐어요. 저는 아리엘라의 손을 꼭 잡고 접수하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다정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라고 맞이해 주셨어요. 아직 제 딸의 상태에 대한 걱정은 남아 있었지만 그 따뜻한 환영 덕분에 마음이 한층 안심되었습니다. 아리엘라를 진찰한 의사 선생님은 이성적이면서도 친절한 분이셨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최신 기기를 사용해 딸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신 후 현대 의학과 전통, 치유법을 결합한 특별한 치료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새로운 기술과 옛 치유법이 한데 어우러진 병원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치 두세 개의 장점을 모아 제 딸을 돕기 위해 함께 작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희 딸을 꼭 살려주세요. 저희 딸 목숨이 선생님 손에 달렸어요. 저는 아리엘라가 치료를 받는 동안 보호자실에 앉아 있었어요. 방은 크진 않았지만 매우 아늑했고 덕분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작은 정원이 보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탈리아를 떠날 때 느꼈던 두려움이 이제는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어가는 듯 했어요. 어쩌면 저희가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온 건 최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의사 선생님들께서 아리엘라의 상태를 확인하러 오셨어요. 오실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눈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 마음에 작은 기적처럼 다가왔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은 시원한 물과 달콤한 간식들을 가져다 주셨고 아리엘라가 무서워할 때면 괜찮다고 토닥여 주셨어요. 그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저는 지금껏 돌봄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놀라운 점을 하나 더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의사 선생님들께서 첨단 기기를 사용해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시는 시스템이었는데요. 동시에 전통 한방 치료사가 한방 약재를 준비하는 작은 방도 보였어요. 마치 마법을 보는 듯 했어요. 현대 기기와 옛 치료법이 서로 협력하며 아리엘라의 건강을 위해 한 단계씩 세심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제가 한 간호사 선생님께 어떻게 현대와 전통 치료가 함께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라고 물었더니 한국에서는 이 두 방법을 결합하면 몸이 더 빠르게 잘 치유된다고 믿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서 불안했던 마음이 점차 가라앉았어요. 모두가 고요해진 시간, 저는 잠든 아리엘라를 바라보았어요. 작은 가슴이 숨결에 따라 조용하게 오르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우린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사랑하는 내 딸, 우리 같이 힘내보자. 아침부터 긴장을 하고 있던 터라 피곤하고 아직 걱정이 많았지만 주위의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눈 속에 담긴 단호한 의지를 보니 그분들의 치료법에 신뢰가 갔어요. 그분들은 단순히 직업적으로만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리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보살펴주고 계신 것 같아서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한 의료 여행 그 이상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밝은 분위기와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 찬 이 병원은 희망과 치유의 상징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옳지 않았음을 이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자비와 현대적 경이로움이 넘치는 이곳에서 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밤엔 아리엘라의 병을 알게 된 후 처음으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며칠 후 아침, 저는 상쾌한 공기를 마시러 병원 밖으로 나갔어요. 하늘은 맑았고 햇살 덕분에 정원의 나무와 꽃들이 환하게 빛났어요.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고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려운 시기에도 삶은 아름답게 계속된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이 도시의 일상을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인들의 일상이 어떤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남편 위시안과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한국을 마음껏 느꼈어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다정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어요. 시장 한켠에서 할머니 한 분이 신선한 채소들을 정성스럽게 진열하는 모습을 보았고 아이들이 서로 쫓으며 크게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도 보았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생기있고 현실적이었어요. 아직 제 한국어 실력은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였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런 제게 천천히 다정하게 말씀해 주셔서 언어 장벽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날이 따뜻해서인지 병원 근처의 작은 산책로에도 사람들이 붐볐어요. 연못에는 잉어들이 헤엄치고 있었고 큰 나무들 아래에는 벤치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벤치에 앉아 다른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차갑고 냉정한 한국은 더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의 모든 순간이 다정함 그 자체였죠. 그날 저녁,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떠올려 봤어요. 딸 아이는 한국의 치료법이 잘 맞는지 조금씩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애써 괜찮은 척 했던 아리엘라도 이제는 조금씩 기운이 생기는지 예전처럼 진심으로 웃고 떠들고 장난을 쳤어요. 몸의 치료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정함이 상처난 저희 가족의 마음도 치료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생각나는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비록 치료의 여정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감사함을 꼭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도움이라는 건 꼭 크고 거창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됐어요. 낯선 이방인 여행객에게 붕어빵을 공짜로 선물하고 지나가다 마주치면 기분 좋게 미소 지어주고 밥을 한 그릇 가득 떠서 주는 마음과 밤마다 세심하게 아리엘라의 상태를 체크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모습까지. 돌이켜보니 길지 않았던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몇 달간 아리엘라는 한국에서 정성스럽게 치료받았어요. 조금씩 차도를 보인 결과 이제는 점점 치료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딸 아이의 희귀 질환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왜 하필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딸이 아프니 그 병을 제가 전해준 것만 같고 미안한 마음에 매일 밤 울면서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제 나라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에는 아직 딸 아이를 치료할 치료법이 없다는 말은 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는 치료법이 아시아의 작고 작은 나라 한국에만 있다는 말에 코웃음을 쳤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생각이 바뀌고 한국에 제 모든 것을 다 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큰 빚을 지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끝까지 한국을 외면하지 않고 억지로라도 한국으로 한 걸음 내디뎠던 지난날의 저에게 유일하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한국으로 온 그날부터 저희 가족의 삶이 희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한국으로의 치료 여정은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했어요. 아리엘라의 치료는 거의 다 끝나서 이제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도 되는 상황이 왔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한국에 조금 더 남기로 결정했어요. 앞으로도 한동안 아리엘라의 경과를 지켜보며 한국에서 치료받고자 했던 것도 있지만 말도 안 되게 저희 가족 모두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게 가장 큰 이유였죠. 남편은 한국 지사로 발령 신청을 했고 저 역시 한국 대학교에 교환 교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즘 저희 가족의 일상은 너무나 평범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리엘라는 매일 병실에서 한글을 공부하고 남편은 아침마다 한강 조깅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난달부터 요리 학원에 다니며 한국 음식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어제는 김밥 만드는 법을 배워서 오늘 병원에 도시락을 싸갈 예정이에요.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김 위에 밥을 놓고 재료 하나하나 올려서 돌돌 말아 김밥을 만들었어요. 아직 서툰 실력이라 모양은 엉성했지만 제 손으로 한국 음식을 만든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기뻤어요. 가족들이 좋아할 생각에 신이 나서 도시락통에 담아 병원으로 나섰습니다. 김밥을 싸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걷는 이탈리아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저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불과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말이죠. 저희 부부는 지금 한국에 가지는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한국 사람들에게 꼭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한 푼 두 푼 모아왔던 통장을 깨서 아리엘라가 치료받는 병원에 전액 기부했어요. 엄청난 부자들의 기부금에 비할 수는 없는 작은 금액이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돈이라 너무나 행복해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의 한국 사랑이 계속될 거라고 믿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치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한국 사랑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